안녕하세요. CFA 레벨 2 퀀터터티브 메소드 파트 수업을 맡게 된 손경환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는 대략 한 10년 전쯤에 이제 CFA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차트 홀더고, 그리고 이제 줄곧 금융권에서 일하다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인공지능 박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재학을 했고, 박사 한 지는 한 2년 좀 넘었는데 지금은 휴학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둔 거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 인공지능을 이제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CFA 제가 이제 커리큘럼 퀀트 파트를 보다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제 머신러닝이랑 빅데이터 프로젝트 이제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 인공지능 부분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CFA 영역에서도 아마 좀 계속 줄곧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CFA 말고 자격증 중에 이제 Financial Data Professional이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FDP라고.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금융 데이터 전문가. 그 과정은 제가 EPS랑 코스피랑 해서 전담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계속 했는데 CFA 퀀트 강의는 이번이 처음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시험 목적 말고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진로상에 그런 쪽으로 관심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거랑 느꼈던 거 해가지고 다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수업은 제가 보니까 스웨이저가 일단 스웨이저 보면서 말씀하시죠. 먼저 보면 제일 첫 장에 겉표지 바로 뒤에 보면 이제 퀀트 파트에 이제 시험 비중이 나오잖아요. 시험 비중은 5에서 10이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안 하기도 뭐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이나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거 공식 유도랑 이런 거까지 다 해야 되냐, 통계적 이해 다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유는 이제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계에 대한 유도랑 그런 복잡한 산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어떤 통계적 분석을 했을 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우리는 그 통계적으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 집중이 되면 돼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유도를 해드리거나, 그러니까 그 유도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냥 외우라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건 좀 싫고, 그래서 최대한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는 하시되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공식을 암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계산을 요하면 계산을 해서 풀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거를 해석을 하라고 하면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퀀트 파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CFA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통상 통계나 수학 비전공자 분들이 많고, 그래서 갈팡질팡 하시는데, 저는 외울 건 외우고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거는 풀자, 이제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퀀트 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스웨이저 로마체로 이제 8쪽, 네. 앞에는 로마체로 되어 있고 뒤에부터 숫자가 나오거든요. 8쪽부터 보면 이제 스터디 세션 1에 리딩이 하나, 둘, 3개가 있고,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세션 2에 리딩이 2개가 있거든요. 4, 5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총 5개의 리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앞에 1, 2 정도는 스웨이저만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전통적인 통계 내용이다 보니 사실 딱히 썸띵 뉴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워낙 많이 전통적인 통계에서 많이 다뤄본 주제이기 때문에 썸띵 뉴가 없는데, 3, 4, 5 같은 경우는 스웨이저는 제가 보니까 너무 요약본으로 되어 있고, 이제 커리큘럼 부분은 좀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3, 4, 5는 커리큘럼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1, 2 리딩은 스웨이저로 하고, 3, 4, 5는 최대한 커리큘럼에서 있는 내용을 커버를 해드리겠다, 이제 이렇게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는 19.5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3.5시간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오프라인 기준으로는 총 6번,
그래서 리딩 하나당 한 번 하고 마지막에는 뭐 요약할 수 있는 걸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첫 시간이고 처음 시간이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똑같거든요. 이 모든 통계나 뭐 머신러닝이든 뭐 인공지능이든 전통적인 통계 방식이든 이 네 가지 절차를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 장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두 번째 장이 멀티플 리그레션이고 세 번째 장이 타임 시리즈 모델이고 네 번째 장이 머신러닝이고 얘를 줄여서 우리가 통상 이제 그냥 ML이라고 쓰고요. 머신러닝이고 여기 안에 이제 일부 딥러닝이 들어가고 얘를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 하는 게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로 하시면 되고요. 리딩에서.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뒷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공통적인 게 여기 데이터가 공통이니까 데이터는 이제 보면 항상 이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많이 본 데이터죠. 이런 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고객이 있다고 치면 뭐 고객 1에 대한 뭐 연령, 뭐 성별, 뭐 인컴 등등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객 2. 그래서 이제 고객 N명까지 이렇게 있겠죠. 데이터 셋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X랑 Y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X, Y 이름들이 있어요. X는 일단은 가장 쉬운 거는 인풋. 또 아웃은 Y는 아웃풋.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얘는 디펜던트 베리어블. 그 다음에 X가 X 플래너터리 베리어블, 얘는 X 플레인드 베리어블. 이렇게 되고 추가적으로 X는 이제 우리가 피처라는 말을 쓰고요. Y는 이제 타겟이라는 말을 쓰고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래서 요 X 변수들의 개수 요 K를 이제 우리가 number of features라고 하고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dimension이라고 표현해요. 이 내용이 이제 지금 4, 5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뭐 dimensionality 리덕션을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X 변수에서 너무 많아. 그래서 모델에다가 얘를 넣어가지고 쓰는 게 그닥 무의미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거의 개수를 잘 줄여내야 되는데 그걸 줄이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dimensionality 리덕션이라고 하고 이제 이 피처의 개수를 이제 dimension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고요. 네. 여기 이름들이 더 있어요. 뭐 Y가 뭐 레이블도 되고 뭐 등등도 있거든요. 이제 이 정도 선까지만 이제 우리는 알면 된다. 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X, Y의 이제 이름에 대한 거였고 이제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 경우 특정 회사에 대한 데이터냐 아니면 시간 변화에 대한 데이터냐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특정 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그 다음에 시간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친 거는 패널 데이터. 요거는 우리 지금 커리큘럼 상에 없더라고요. 근데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통상 이제 우리가 그 앞장
이게 지금 챕터 리딩 1, 리딩 2, 리딩 3, 얘네가 이제 리딩 4 더하기 리딩 5인데, 리딩 1, 2는 이제 이건 안 하고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특정 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PE, PER, PBR, 부채 비율,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정 회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베리어블들이 바뀌는, 주가가 될 수 있고, 유가가 될 수 있고, 외환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이름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해야 되는 게, 저기 리딩 4, 5에서 나올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별을 해요. 근데 이제 요 개념은 리딩 1, 2에는 없어.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리딩 1.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제 데이터가 주어진다. 그래놓고 통계 패키지 넣어가지고 리그레션 한다. 그래서 결과 나왔다. 유의수준 검정하고 그 개수가 나온 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무의미한지 본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통상 이제 우리가 통계 모형을 이제 갖다 쓰려면 그게 잘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제 판단을 여러 각도로 해야 되는데, 통상 이제 우리는 이 트레인 데이터, 그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에 국한한 성능만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처음 시작을 할 때, 모델링을 할 때 데이터를 온리 모델링에 쓰는 것과 온리 퍼포먼스 매저를 하는 애들을 두 개로 구별을 해서 요거는 온리 모델링, 그 다음에 얘는 온리 이벨류에이트 이렇게 구별을 해서 얘의 성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회사가 고객들이 막 있어요. 그럼 이 고객들 가지고 모델링 했어. 근데 이 고객들을 맞췄더니 Y값이 잘 맞춰져. 그럼 그게 좋은 모델이냐? 아니라고. 왜냐면 회사는 자기네들이 못 봤던 고객들에 대해서 그 모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게 회사의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인 데이터에 매몰되면 안 돼.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오버피팅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 리딩 4, 5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이슈는 이 정도 커버하면 우리 지금 리딩 1부터 5까지 정도의 내용을 충분히 커버하는 거거든요. 혹시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네. 데이터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개별 이슈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거고요. 이제 책 들여다 보면서. 오늘은 이제 요거 하겠죠. 리니어 리그레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티메이션은 뭐냐. 얘는 똑같은 말이 이제 프리딕션이랑 같은 말이고.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긴 하지만 추정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파라미터를 추정한다는 거야. 파라미터를 추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마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안 배우신 분들은 기계를 학습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모델 내에 있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기계를 학습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다. 이렇게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얘를 추정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기본적인 어썸션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에러 텀들이 IID가 뭐냐면 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 되어 있다. 이런 거. 요건 어차피 좀 이따 배울 거니까 이렇게만 써놓으시고. 어썸션이 필요해요. 이 어썸션의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정을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틀을 갖춰놓고 추정을 해야 되죠.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약 조건이 너무 스트릭트하면 당연히 잘 안 맞겠고, 조금 안 스트릭트하면 추정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선택의 영역이고, 우리는 여기는 다 정해진 거대로 하는 거고, 여기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로 이제 인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로스 펑션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를 타겟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야지. 얘는 뭐냐면, 이제 좀 이따 나올 그 SSE라는 게 있어요. Sum of Squared of Errors. 얘를 미니마이즈를 시키는 게 하나의 로스 펑션인 거야.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놓은 애를 최소화시킨다. 그게 이제 로스 펑션이고, 요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추정을 해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추정된 값이 나오겠죠. estimated value가 나오겠지. 그럼 걔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했더니 얘가 이렇게 됐어요. 뭐 0.1 더하기 0.5의 x라는 게 나왔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제? 그 얘를 갖다 쓴다? 아니죠.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두 가지를 보냐면 이 전반적인 그 식 자체의 퍼포먼스가 괜찮냐 를 봐야 되고, 정확도가 잘 맞느냐. 예를 들면 뭐 데이터를 뭐 이렇게 찍혀 있는 건데 했더니 이렇게 추정이 됐어.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식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그닥 높지 않겠죠. 얘는 이제 어떻게 좀 변형을 시켜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했었어야 되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보는 게 하나의 파트고, 두 번째가 이제 좀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statistical significance. 네. 통계적 유의성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렵죠.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줄기차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추정된 이 값이 0이야, 0이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럼 여기에 이제 무슨 개념이 딸려 나오냐? 방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뭐 기무가설 뭐 뒤에 할 거지만 널 하이포테시스랑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 이제 요거 하는 게 있고.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테스트 스태티스틱스. 예를 들면 뭐 T 스텝, F 스텝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이 영상을 지금 보실 때는 무슨 말인지 했다가 다 공부하시고 또 보시면 얘가 한 게 무슨 말이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이니까 큰 그림 한번 그려드리고 설명하려고요. 이런 게 등등등 있고, 그 다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p-value. p-value랑 상응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얘를 하려고 하면 그 significance level. 요건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전에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얘는 유의한 거예요, 안 유의한 거예요 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그 기준이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하는 거야. 한국말로 하면 유의 수준인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얘가 5%라고 해놓으면 우리는 5%까지 틀리는 거는 봐줄게. 근데 5% 넘어가는 건 안 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5%보다 p-value가 작으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는 거고, 뭐 이제 뭐 그런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도 그냥 또 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타임 시리즈에서 중요하고, 얘네들은 저기 리그레션에서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큰 그림 다 그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여기 메저도 뭐가 많아요. 여기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R 스퀘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머신러닝에서 하는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프리시전이니 뭐 리콜이니 뭐 등등등 이제 이런 F 매저니 이제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만 딱 이해하시고 나중에 공부 다 하시고 이 영상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 필기한 거를 큰 그림을 보시면 그때 강사가 그 얘기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거 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지울게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너무 잘하는데 다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딱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험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딱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얘는 요런 기본적인 식을 따라가고요. yi는 b0 더하기 b1의 xi 더하기 입실론의 i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i는 뭐냐면 여기서 했던 요거예요. 요거 데이터 포인트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i는 지금 1부터 n까지일 거야. 만약에 데이터가 n개 있다면 그러면 이제 xy 페어에 데이터가 배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이제 아까 여기서 에스티메이션 할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썸션이었단 말이에요. 어썸션. 여기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어썸션은 뭐냐면 얘가 타깃이에요. 얘가 이 근본적으로 있는 에러 텀을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할 거냐 요거거든요. 이거를 가정을 한 다음에 그 가정에 기초해가지고 추정을 하게 돼요. 얘에 대한 가정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외워야 돼. 이제 뭐냐면 얘에 대한 가정은 입실론 i는 IID다. 요거든요. 이게 뭐냐면 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 i가 변하지만 얘는 동일하고 독립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베리언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컨스턴트 하다.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의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이 베리에이션이 뭐 i가 점점 커질수록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딱 우리가 원하는 구간 안에 딱 머물러 있다 라는 정보. 그 다음에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네. 요 세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제 뭔가 추정하게 돼요. 그럼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뭡니까 이거? 왜 가정합니까? 식을 성립해가지고 추정하려고 하면 가정이 무조건 필요해요. 이 가정이 없으면 추정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가정을 조금씩 풀어주는 순간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식이 달라져. 네. 그럼 이제 이런 가정으로 어떻게 추정을 하냐?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요거 하려면? 로스 펑션.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추정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목표는 확실해.
요거 액츄얼 y 값에서 추정된 y 햇 값.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시라고 쓰는 거는 위에다 해시라고 쓰는 거는 추정할 때 에스티메이트 된 밸류를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해시라고 해요. 햇. 네. 요거에 뺀 거에 제곱의 합을 최소로 시켜주겠다. 미니마이즈 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조건들 때문에. 왜냐면 얘가 독립적이고 똑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입실론 i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차피 독립인 거고 걔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이 식의 요것과 요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 개수를 추정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SS이라고. 사실 이게 이름이 엄청 많아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FTP 강의할 때는 얘는 이제 레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야. 그래서 저는 이제 RSS라고 했는데 우리 또 여기서의 RSS는 그 리그레션 썸 오브 스퀘어를 또 이제 RS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아까랑 그러니까 어제 강의 준비하면서 헷갈렸던 게 용어를 내가 쓴 방식이랑 책에 쓰는 게 약간 달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책 방식대로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용어를 제가 조금 틀려도 얘가 그러니까 용어를 틀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표하는 걸 틀리는 거다라고 이제 인식해 주시고, 저는 최대한 맞춰갈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걸로 스웨이저나 우리 커리큘럼 북 맞춰가지고 이제 SSE인데 우리는 그러면 얘를 미니마이즈 시킬 건데 SSE를 뭘 찾는 거냐면 B0와 B1을 찾는 거야. 이게 그럼 이제 로스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최소값 구할 때 이제 뭐 하죠? 미분이라는 걸 하거든요. 미분이 뭐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치면 요 값이 이제 x 스타라고 치면 얘를 미분한 거에다가 x에다가 x 스타 넣으면 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산수가 뒤에 숨어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고, 이 설명을 왜 드리냐? 그럼 이제 이 식에서 변수는 뭐냐? 변수는 얘와 얘예요. 왜냐면 얘와 얘는 이미 다 주어져 있거든. 고객 데이터로 xi부터 yi까지는 숫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이런 식으로. 변수는 얘와 얘고, 그래서 얘를 요거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0되고 얘를 이제 미분해서 0되는 요 B0와 B1을 찾으면 돼. 그에 만족하는 애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B1의 해시요, 얘를 만족하는 거를 B1의 해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식은 어디 있느냐? 이 페이지 4쪽. 4쪽에 보면 B1의 햇은 이거고 B0의 햇은 이겁니다. 갑자기 갑툭튀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런 백그라운드 안에 숨겨져 있는 거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요 두 개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 두 개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이게 좀 이따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그거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추정을 할 때 제약식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제약식 두 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코에피션트, 요건 우리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잖아. 뭐 인터셉트랑 이제 x 변수의 슬로프 코에피션트,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제약식이 두 개가 생긴다. 어떤 걸로? 얘를 최소화시키려면 미분한 게 제로고 미분한 게 제로라고 하는 이 식을 푸는 제약 조건이 생긴다. 여기까지 또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슈에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처음 저기 좀 늦게 오신 분은 그 온라인 강의 꼭 보세요. 앞부분. 네. 우리 그 1페이지 스웨이죠. 1페이지 보시면 LOS-A부터 LOS는 쭉 읽으면서 쭉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LOS-A 번 보면 Describe a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s and the roles of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model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에서 independent variable은 x요, dependent variable은 어플은 y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linear regression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딱 요거다 형태가 y를 x에 대해서 선형에 대해서 추정하는 방식이 linear regression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래서 1페이지 옆에 dependent variable 옆에다가 y라고 쓰시고요. y.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independent variable 옆에다가 x라고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 페이지 2의 제일 상단에 보면 explained variabl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dependent variable. explained. 그 다음에 x가 explanatory variable. 그거는 이제 밑에 independent variable 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페이지 3쪽에 보면 그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많이 쓰여요.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이다. 이거는 뭐 하나 팁인데 이제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는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고 심플은 이유는 뭐냐면 변수가 한 개일 때 변수가 한 개일 때를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변수가 좀 많아.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야. 그럼 이거 하려고 할 때 가장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뭘까요? 가장 처음에 그냥 모델 돌려?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페어와이즈로 이 코릴레이션을 구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상관계수고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겠지. 상관관계가 상관계수가 크다. 얘는 이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있는 거고 상관계수가 크다 라고 하면 무슨 의미냐면 그 변수가 올라갈 때 다른 변수도 올라간다. 마이너스라면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 내려간다. 제로라면 올라가든 말든 무관하게 움직인다. 뭐 그런 거거든요.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라고 쓰고 사실 요거 노테이션 달라요. 제가 일단 요거는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냐면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얘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또 된다. 코릴레이션이. 그래서 코베리언스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또 심플한 그 뭐 포뮬라 몇 개만 배우면 그 어떤 변수 x에 대해서 상수 곱하기 더하기 b의 베리언스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A 제곱의 베리언스 X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 기대값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상수가 그냥 나오고 곱하기 되고 더하기 되고. 그래서 요 공식도 한 번 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식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사실 요거는 구글에 치면 그냥 나와요. 그냥 뭐 베리언스 뭐 포뮬라라고 치든 베리언스 뭐 베리에이션이라고 치든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스의 정의는 이렇게 x 변수를 x 평균에서 뺀 것들, 그 다음에 y 변수를 y 평균에서 뺀 것들을 곱하기를 해서 다 더한다. 이게 이제 코베리언스고, x의 그 베리언스는 여기 이제 루트가 없어진 거는 x 변수에서 평균값 뺀 거의 제곱을 합한 거가 이제 베리언스인데,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뭐 n- 여기 다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공통적으로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개념인 거고. y는 똑같고 x랑.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여기서는 노테이션을 r이라고 써요. r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 r 값을 계속 따라가세요. 계속 요 개념으로. 왜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요 r이 그 r 제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r 스퀘어와 같아져. 뒤에 가서 볼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험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x 변수와 y 변수의 코릴레이션 값이 주어져. 두 개의 상관계수가 주어져.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변수 중 하나를 y라 두고 하나 x라 뒀을 때 설명력, 그거의 정확도가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알면. 요거 뒤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페이지 3쪽에 있고요. 그래서 노테이션은 지금 R에 X, Y라고 써놨죠. 그 3쪽에 보면. 그래서 그 이제 밑에다가 이제 그 SX, 그다음 SY 분의 코베리언스 XY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렇게 써놨다. SX, SY, 코베리언스 XY 이렇게 써놨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LSB는 이제 뭐냐면, 읽어보면 페이지 3쪽에 Describe the least scarce criterion, how it is used to estimate regression coefficient and their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키워드는 least scared criterion이에요. 이게 뭐냐면 최소 제곱 뭐 기준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제곱을 최소화하는 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거다. 로스 펑션을 이렇게 설명해놨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드 어프로치다. 뭐 리스트 스퀘어드 뭐 크라이테리언이다. 뭐 리스트 스퀘어드 뭐다 이렇게 해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LS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쓴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제약 주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LS가 이제 얘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추정할 때 어떻게 사용된다? 안 나오지만 얘를 얘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0으로 만족시켜주는 얘의 값을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어디 써 있냐면 그 페이지 3쪽에 밑에 보면 이 식은 아까 쓴 거고요. 여기 있는 식인 거고, 그 밑에 되게 두리뭉실 써 있는데 가장 마지막 줄 세 줄 뒷부분부터 읽어보면 The regression process estimates an equation for a line through a scatter plot of the data that best explain the observed values for y in terms of the observed values for x.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best가 뭐냐면 best가 리스트 스퀘어드 크라이테리언을 적용시키는 거다. 이렇게로 그러니까 에러 텀을 최소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페이지 4쪽에 이제 보면
일단 head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프로페서스 노트에 보면 the head above a variable parameter indicates a predicted value라고 써 있고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식 나오고 끝에서 the sum of the squared vertical distances 이 부분부터 밑으로 한번 쳐보시면 the sum of the squared vertical distances between the estimated and actual y values is referred to as the sum of squared error. 그래서 SSE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SSE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 크라이테리언은 뭐다? SSE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식 두 개는 이제 외우셔야 되고요. 그 B1의 햇이랑 B0의 햇, 이 두 개씩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다? 미분에서 제로, 미분에서 제로 되는 거를 풀어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혹시나 뭐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리니어 리그레션, 뭐 코에피션트, 뭐 디라이브라고 치든지 아니면 뭐 에스티메이션 치면 설명이 쭉 나오고 그 미분식 푸는 방식이 쭉 나와요. 그래서 굳이 미분식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x 변수, y 변수의 코베리언스, and x 변수의 분산 정도 알면 모든 세기식의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코에피션트의 에스티메이티드 밸류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예시가 이제 우리 이그젠플인 거고 그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코베리언스 주어지고 평균 주어지고 베리언스 주어지고 평균 주어지고 그랬을 때 식 만들으세요. 이거거든요.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페이지 5쪽에 보면 그 이제 개별 코에피션트들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정을 했어. 그러면 y의 i의 햇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이렇게 됐어. 여기가 B0 해지고 요거의 슬로프가 기울기가 이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인터셉트. 얘를 한국말로 하면 y 절편, x가 0일 때의 y값이 이제 요거 해석이 되는 거고, 얘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기울기. 그러면 얘가 해석은 뭐다? x 변수가 원 유닛 변할 때 y 변수는 b1의 햇만큼의 유닛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컴을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x는 예를 들면 근속 연수야. 회사에서 일한 연수고, 통상 이제 우리가 호봉되니까 다 올라가니까 얘는 이제 예를 들면 연봉이다. 아닌 회사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얘가 5,000 더하기 200 곱하기 x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근속연수가 1년 변할 때마다 연봉이 200만 너무 적다. 2천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원 유닛 변할 때 y 유닛이 변하는 그 변화량. 이 얘기가 어딨냐면 페이지 5쪽은 이제 요거 설명이고요. 인터셉트.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6쪽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중간부터 읽어보면 The estimated slope coefficient is interpreted as the expected change in the dependent variable for a one unit change in the independent variable. 그래서 independent variable의 one unit 변화하는 거에 따른 dependent variable의 변화량이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한 거죠, 우리가.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물음에 답을 해야 돼요. 그 얘기가 밑에 써 있는 거죠. 그 프로페서 노트 밑에 보면 Keep in mind that any conclusion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one independent variable in explaining a dependent variable are based 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그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에 기반해가지고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the magnitude of the slope coefficient does not indicate the importance of the variable. 그래서 이 값이 얘의 중요성 자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rather a hypothesis test must be conducted to assess the importance of the variable. 그래서 이 variable이 이 y 값에 미치는 영향도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이 값이 단순히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코에피션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지를 감별하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쉬었다가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어떻게 그 statistical 그 significance를 어떻게 evaluate 하는지, assess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뒷부분 나가겠습니다.